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맡은 한만석 선생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 대비해서 이 사회 과목이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났어요. 왜냐면 점수를 확실하게 딸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올려야 되고 뭔가 일정 등급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생활과 윤리는 미리 써드렸는데 전체 선택자의 60%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많은 이유는 이제 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목이긴 한데 가장 많이 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분량이 적어요 일단. 자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합니다. 근데 자 쉽다 그러면 자기만 점수를 잘 따는 건 아니죠. 그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런 과목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나 하는 순간 등급이 심한 경우 2개까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봤던 수능하고 6월 평가 문제 한번 점수를 등급 컷으로 확인해 볼게요. 작년 수능에서 생유는 1등급이 47이었고요. 2등급이 45, 3등급이 42.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한번. 3점짜리를 놓고 본다면 하나 틀리면 1등급. 자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개 정도 틀렸으면 40점이다. 40점도 등급은 4등급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4등급까지가 35. 그러니까 35가 넘어가면 5등급이 돼. 34는 5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유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보통 보면 3등급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면 한 3등급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급을 잡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우리 보통 착각을 왜 하냐면 이거 쉬운 과목이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는 바로 1등급이 50이었어요. 50이었던 거 알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6월달 최근에 봤던 한 달 전에 봤던 6월 모평 자 바로 1등급 41 똑같죠. 자 2등급도 거의 똑같고 똑같은데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6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9월달과 수능으로 가는 이 점수보다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측을 한다면 대략 이런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통 2점 차이면 큰 거거든요. 요거는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6월 달에 시험 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능 점수라고 보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죠? 근데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난이도는 계속 시험 범위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맷에서 거의 놀기 때문에 자 분명한 건 뭐냐면 40점은 넘어야 3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통계적으로 본다면 3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23%. 그럼 77%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23에 들어갈지 77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여러분들 공부를 그냥 해서는 나오지 않는 점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통계적인 얘기에서 제가 한번 뽑아드린 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걸 좀 잠깐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냥 암기를 한다. 생유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자, 보다시피 일단 이 생윤에서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바로 이론 학자가 내는 문제. 근데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자만 열심히 롤스, 칸트 자 지금 있던 여러 가지 학문들의 학자들이 나오죠.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선지, 그 다음에 자 문장. 자, 문장이라면 독해. 선택지에 어려운 얘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롤 쓴 거 알아요. 이 내용 읽으면 롤 쓰고 읽으면 칸트인 거 알고 아퀴나스 알고 벤다민 거 알아요. 알지만 밑에 선택지에서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과목을 말장난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에 놀아가는 거는 뭐냐면 암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를 얘기할 때 윤리를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철학 되게 많이 들어오죠. 철학할 때 철자가 한자로 생각 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소크라테스가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해라. 생각 안 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과목이 되니까 단순한 암기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 이름만 외워서는 안 되고 선택지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제시문. 이 제시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나온 문제는 도식화된 건 2-3개밖에 없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잖아요. 다음은 어떤 학자에 대한 설명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독해력이 안 되는 거니까 국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이 윤리자체나 사회문화 쪽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맞게 들어가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 해마다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제목을 위주로 해서 15개 챕터를 쫙 한번 훑어보세요. 그 중에 한 서너 개 챕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롤스라는 학자가 나온 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만 문제를 따로 뽑아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윤리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다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더 훑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마더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나왔던 기출문제가 떼거지로 몰려있어요. 롤스의 정의론이다. 그럼 한 50문제가 몰려있거든요. 거기만 죽어라고 푸는 겁니다. 풀어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유형별, 주제별로 정리를 따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윤리는 역사와 같이 이어지는 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7단원이 약하다. 지금 저는 국가와 관련된 윤리가 약합니다. 그럼 국가와 관련된 거. 전 생명 윤리가 약합니다. 그럼 거기만. 단원만 따로 뽑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저는 이 기출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어차피 풀게 되면 그 문제가 같긴 해요. 하지만 자, 기출문제는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평가원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잘 보지 못하는데 사설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렵고 실험하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풀었을 때 난 이런 걸 왜 내가 안 풀었지, 지금까지 왜 틀리지? 그러니까 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면 좋으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다른 과목보다 훨씬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왜? 뻔히 아는 학자지만 선택지를 처음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휘를 안 썼는데 이거 왜 썼지? 이렇게 되면 한번 답을 낼 때, 풀이를 한번 볼 때 더 정확하게 답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중요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뽑아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이런 등급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단순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유형 문제. 자, 안 배운 걸 내겠다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유형이 되게 독특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고난도. 고난도 문제는 역시 도식화된 그림 있죠. 그림을 가지고 한 세 학자를 넣고 서로 돌려가지고 내는 문제들,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시간 걸리는 문제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껴. 이렇게 빨리 못 풀지? 여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내는 어떤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볼 때는 자기는 다 잘 푼 것 같은데 꼭 몇 개, 한 서너 개씩 틀려가지고 등급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는 게 가장 생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린다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분명히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는 시기적으로 올 때 7월 넘어가면서는 개념만 해서는 안 돼요. 개념 빨리 한번 봐야 됩니다. 특히 특히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셨던 프린트나 이런 걸 한번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나 막 풀면 안 돼요. 보통 이 생윤에는 재밌는 단어도 있거든. 성과 관련된 거, 뭐 정보론. 그러니까 재밌는 거만 자꾸 풀게 되면 그거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단어들이죠. 여기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혼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따로 만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5년치 생윤은 그렇게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추가되거나 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년치 사설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이걸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풀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자, 여름방학의 기간이 짧죠. 4주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한 2회 시간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지금도 3월 달부터 저하고 수업을 받는 친구가 있는데 매주 모의고사 7개씩 풀게 해요. 매주, 그러니까 하루에 1개씩은 풀고 그 다음 한 주 후에 저하고 이제 피드백해서 정리를 해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아직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 뭔가 조금 불편하다, 점수가 잘 안 오른다, 이럴 땐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강으로 듣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 고난도 문제를 풀질 못합니다. 왜? 그걸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인강을 듣는 친구들의 그 공통적인 등급이 4에서 6등급, 많아서 3등급, 이 정도 친구들이 듣기 때문에 이 정도 친구 6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법이 있어야 돼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열심히 한다 하거든요. 잘해야죠. 잘해야 점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 사설 모의고사 제가 다 뽑아서 드릴 거고, 올해 나왔던 문제들 중에 중요한 거 따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의 수능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 여름방학 짧지만 4주 동안에 효과적으로 한번 접근하려면 제 수업을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교감 이루어 보시고
그다음에 점수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